이슈에 대해서 가감없이 생각을 표현하는 김선영의 세상의 모든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김선영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유명 웹툰 작가이자 방송인인 기안84의 혐오 표현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이버 유저 1000명이 웹툰의 혐오 표현 제재 규정 마련과 기안84의 연재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고 하고, 좀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난 4일과 그 11일 2주에 걸쳐서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공개를 했죠. 복화광을 대표작이죠. 기안84의 대표작. 그러니까 기안84의 웹툰, 네이버에 네. 연재하는 웹툰의 제목이 복학왕.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엔 이제 광어인간이라는 새로운 에피소드로 돌아왔어요. 네. 그래서 그 첫 회가 이제 공개가 된 건데요. 네. 이게 이제 여주인공 봉지은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 인물이 이제 대기업에 가까스로 인턴으로 입사를 해서요. 그 인턴 생활을 그리는 에피소드예요. 근데 그 와중에 굉장히 무능력하고 실수도 반복하고 이렇지만은 뭔가 본인의 애교와 모종의 성적인 매력을 이용해서 취직에 성공했다. 약간 이런 내용이 전개가 됐어요. 예. 그리고 뭔가 이제 40대 남성 팀장과 모종의 관계를 맺은 듯한 그런 것들을 암시하는 표현이 그림 안에 이제 좀 묘사가 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이 계속해서 이제 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뭐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오기도 했고, 작가도 이제 사과를 했죠. 네. 근데 그 사과도 기안84가 이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네, 논란이 커졌으니까요. 직접적으로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문도 왜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지, 이게 예. 왜 혐오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좀 약간 사태를 얼버무리는 듯한 그런 네. 사과문이었어요. 그래서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규제도 없는 예. 네이버 웹툰 그 플랫폼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사과문을 내기는 했지만 그 네. 사과문의 내용이 진정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 진정성은 있었겠죠. 이제 잘못됐다라는 생각은 들었을 텐데, 왜 이게 혐오 표현이고 예. 왜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지 핵심을 전혀 잡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냥 본인은 좀 재미를 위해서 약간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비난에 이제 좀 기름을 부은 격이 됐죠. 이번 작품이 복학왕이라는 거죠? 예전부터 연재가 됐던 작품이고요. 과거부터 쭉 돼 있던 거예요? 대표작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새로운 에피소드가 이제 여주인공 봉지은의 시점으로 다시 한번 전개가 되는 건데,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이렇게 문제가 터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워낙 인기가 많고 또 기대작이기도 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는데, 이제 첫 회부터 그런 문제가 터져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논란이 이전에도 있었다면서요? 네, 기안84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도 이제 패션왕이라는 또 다른 작품도 있었잖아요. 복화강은 오래전부터 이미 연재를 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도 뭐 여성을 좀 혐오하는 듯한 혐오하는 듯한이 아니죠. 명백한 여성 혐오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애인, 청각장애인을 비하하고 또 외국인 노동자를 비하하는 에피소드가 또 포함이 돼서 실제로 거기에서도 또 사과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논란이 굉장히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작품 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쌓인 어떤 불만과 비판들이 더 이제 커진 거죠. 그러니까 웹툰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웹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여성계라든가 이런 분들이 반발을 하고 있고 비판을 계속 지금 표하고 있고, 웹툰을 넘어서서 그 기안84가 출연한다는 그 예능인가요? 나 혼자 산다. 여기 출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원래는 그냥 인기 웹툰 작가였지만 이분을 지금 굉장히 대중적 인지도 있는 스타로 만들어준 프로그램이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인데, 뭐 아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스타들의 자연스러운 일상을 관찰해서 뭔가 굉장히 인간미가 느껴지게끔 이야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안84의 뭔가 좀 이렇게 털털하고 소박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회자가 되면서 인기를 모았죠. 하지만 웹툰에서 이런 비하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때 나 혼자 산다가 택했던 어떤 자세 같은 것들은
이 사람은 굉장히 순수하고 다만 사회성이 좀 부족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했을 뿐이다라고 굉장히 좀 옹호를 하는 듯한 네. 그런 내용으로 계속 논란을 좀 무마시킨 감이 있거든요. 우리 나서서 이제 PD가 기안84는 굉장히 이 프로그램의 아픈 손가락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제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앞서서 초반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웹툰을 연재하고 있는 그 사업자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이버. 네. 네. 여기에도 지금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지 기안84의 작품뿐만이 아니라 웹툰 같은 경우 이제 어떤 강제성 있는 심의기구가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웹툰계의 자율 규제거든요. 네네. 그래서 원칙적으로 어떤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뭐 폭력성의 문제라든지 선정성의 문제. 최근에는 우리 사회 인권 감수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까 네. 여기에 걸맞지 않는 그런 차별적인 표현, 혐오적인 표현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규제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고 네. 특히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걸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니까 이제는 뭔가 대책을 내놔야지 않느냐. 시대에 맞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예. 이렇게 개선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가이드라인이 규제를 뭐 만들고 그것을 정하는 게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규제라고 해도 이제 권고 수준이겠죠.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검수를 한다고는 하지만 전혀 이런 혐오 표현들이 걸러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걸러지지 않고 그렇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안84 같은 경우 논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게 가장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한두 번 같은 작가가 똑같은 지점에서 이제 지적을 받았을 때 어떤 자체적인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뭐 이런 일이 몇 번 반복이 되면 뭐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지는 않겠죠. 근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제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웹툰이라든가 이게 미디어 환경이 상당히 좀 이렇게 폭넓어지고 다양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혐오 게시물이라든가 인권 관련된 것에 대한 개선안 같은 것들은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안 그래도 이제 지난주에 블랙페이스 논란을 다루면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앞으로 혐오 게시물들은 삭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이런 혐오 표현들을 이런 미디어들이 너무 방치를 하고 있었다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들의 뉴미디어라든지 소셜미디어의 권력이 위상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사회적인 책무를 자연스럽게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미디어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의 성인지 감수성 문제라든가 뭐 어제였나요? 그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뉴질랜드 주재 한국 외교관의 현지 직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뭐 어떤 게 문제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지금 거예요? 뭐 저희가 이 코너에 대해서 유독 이런 인권 감수성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굉장히 명확한 어떤 책임이 있는 폭력적인 내용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가 혐오 표현이고 어디까지가 우리가 이제 인권 감수성을 더 향상시켜야 되는 분야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정립이 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립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런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여기에 이제 감수성이 좀 미치지 못하는 분들이 좀 약간 시대에 뒤떨어진 발언을 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러한 발언들이 이제 공론화가 되면서 좀 앞으로 이런 것들은 좀 혐오 표현은 자제를 해야 되고 우리가 뭐 인권 감수성을 향상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나아가는 방향이 옳은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사실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알겠습니다. 과거에 났던 일에서 뭐 이것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다르고 시대도 달라졌기 때문에 그 판단도 좀 달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영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본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